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하버드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조선족. 중국인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미국 FBI 요원들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하버드대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지호라는 평범한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하버드의 오래된 강의실 높은 창문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던 모습을 기억해요. 나무바닥 위로 금빛 햇살이 춤추고 반들반들한 책상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 뒤에 서서 매끄러운 나무에 떨리는 손을 얹었어요. 심장은 북처럼 뛰고 고요한 강의실에 제 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단상 위에 놓인 원고는 제 방에서 수백 번 연습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군중 속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호기심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중국 영사관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뻣뻣한 양복과 굳은 표정이 저를 더 긴장하게 했어요. 저는 꿀꺽 삼켰어요.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멈춰서 마음속으로 단어들을 정리했어요.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어요.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제 볼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조선족이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계속했어요. 제 가족은 피로 한국과 이어져 있어요. 청중 반응이 파문처럼 퍼졌어요. 몇몇 학생은 서로 속삭였고 몇몇은 호기심 가득 고개를 숙였어요. 영사관 직원들은 더욱 깊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들의 불만이 얼음처럼 제 피부에 닿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역사를 공부했어요. 저는 저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비록 중국에 살고는 있지만 저는 한국인의 혈통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입니다. 강의실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앞줄 한 여학생이 입술을 꼭 다물었고 뒤에 남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베이징에 있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문화대 혁명 때 가문 기록을 비밀 상자에 숨겼다는 이야기, 조용히 있으라던 당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몇몇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친구 사라가 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역사는 권력자만이 쓰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되찾기 위해 여기 섰어요. 제 두려움은 결의로 바뀌었어요. 몇몇 학생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귀를 기울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신자야. 저는 움찔했어요. 곧바로 역사를 왜곡하네라는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모든 질문에 답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렵게 제 이야기를 마쳤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뒷줄 사이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뒤에서 고요함이 깨지고 천천히 몇 번의 박수가 시작됐어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둘 동참했어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캠퍼스 밖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제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희망의 불꽃이 반짝였어요. 침묵을 깼어요.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제가 10살 때 할아버지 서재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백단향 향기로 가득했어요. 초록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가죽으로 재본된 책들이 줄지어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낮은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노랗게 변한 족보 두루마리를 펼치셨어요. 저는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곁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호야, 우리는 중국 한족이 아니야.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해.
한국인의 혈통을 물려받았어.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일 뿐이라는 거야. 저는 흐릿해진 글자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따라갔어요. 한국어로 쓰여진 이름들이 비밀처럼 반짝였어요. 오래 잠겨있던 진짜 이야기를 보는 듯 가슴이 떨렸어요. 두루마리를 다시 돌돌 말아 조각조각 새긴 나무 상자에 넣으셨어요. 이걸 잘 지켜야 해. 낮은 목소리였어요. 문화대혁명 때 중국인들이 우리 책들을 불태웠어. 혈통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잡아갔단다. 눈빛이 슬펐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고개를 저으셨어요. 학교에서는 마음이 갈렸어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는 조선족을 외세 침략자라고 했어요. 이상한 옷을 입은 군인들이 한국으로 행군하는 사진이 있었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저의 조상님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중국인들에게 알리지 말거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셨어요. 종이 조각에 이상한 글자를 적어 주셨죠. 저는 촛불 아래에서 매일 밤 연습했어요. 글자들은 키 큰 가느다란 나무 같았어요. 아빠는 아버지라는 뜻이야. 엄마는 어머니야. 입안에 맴도는 그 말들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16살이 되었을 때 액자 뒤에 숨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의복을 차려입고 모자를 살짝 끼운 채 서 있었어요. 옆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한국 기부인이 있었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를 불러 앉혔어요. 내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순수 한국 여자와 혼인했단다. 그 인연이 어려운 시절에 많은 목숨을 구했어. 저는 사진 속 한복 분홍빛과 연두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느꼈어요. 등불이 흔들리고 북소리가 울리는 혼인잔치가 떠올랐어요. 두 가문이 문화를 넘어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저는 한국의 일부 영토가 중국 역사의 일부로 나오는 걸 읽었어요. 교과서는 명나라에서 공화국 시대로 훌쩍 넘어가면서 한국의 만주 통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와 제 조상님들의 이야기가 통째로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 더 배우지 않나요?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역사는 이렇게 쓰이는 거란다. 큰 흐름에 집중해라고만 답했어요. 허전했어요. 가슴속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빠져있는 내용을 제가 채우고 싶었어요. 진짜 이야기를 밝혀내고 싶었어요. 중국 한족, 그리고 우리 조선족, 만주의 땅, 그리고 한국에 관한 모든 책과 문서를 다 살피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께 조상들의 비밀 역사를 빛으로 꺼내 보이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앞길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한 번 본 진실은 다시 감출 수 없다는 것. 제 정체성은 더 이상 숨겨진 방의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전해야 할 이야기로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자 저는 이 하버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선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룸메이트인 미셸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 왔어요. 지호, 이거 꼭 봐야 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대장금이라는 한국 드라마인데 의상이며 궁궐 장면이 정말 대단해.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중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루 종일 먼지 낀 역사책만 읽어서 좀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미셸이 신나하길래 같이 보겠다고 했어요. 소파에 파묻히듯 앉아 화면을 켰어요. 빛이 빈 녹색 옷, 금빛 비녀, 조각된 나무 기둥이 환하게 빛났어요. 주인공 장금이가 궁중 부엌을 걸어 다녔어요. 커다란 쇠솥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하얀 모자를 쓴 요리사들이 채소를 썰고 있었죠. 저는 요리사 모자 옆구리에 작은 날개 모양 장식이 달린 걸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모자가 할아버지 사진 속에 있던 한국 사람의 모자와 똑같았거든요. 일시정지. 제가 소리쳤어요. 미셸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모자 좀 봐. 증조 할아버지 사진 속 모자랑 똑같아요. 미셸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맞아? 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TV에 나오는 의상이 우리 할아버지의 사진 속 비밀 단서와 일치하다니.
저는 노트에 휘갈겨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우리 조선족이 한국의 혈통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다음 일주일 동안 미셀과 저는 주몽, 태왕사신기, 기황후까지 3편을 더 봤어요. 고구려와 발해를 배경으로 한 장면마다 모피망토를 두른 전사들, 비단옷을 입은 여성들, 바람에 펄럭이는 긴 깃발이 나왔어요. 이건 할아버지 이야기 속 복장과도 너무 닮았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여기도 우리 땅이구나. 미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미 제 생각을 알고 있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역사가 너희 가족들을 이어주나 봐. 다음 단계는 책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한국사 코너에 앉아 손가락을 책등 위로 미끄러뜨렸어요. 영어 한국어로 된 두꺼운 책들, 잔뜩 쌓인 학술지, 말아놓은 옛 지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리어 언드 더 노던 프런티어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을 꺼냈어요. 고구려 영토가 오늘날 중국 동북부까지 뻗어 있다는 지도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 조상들의 고향이 여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다른 책꽂이에서는 19세기 당시에 중국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원고를 발견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가장자리는 해지고 글자는 희미했어요. 조심스럽게 장을 넘기자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그 단어들의 모양과 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몸이 오싹했어요. 제 공책은 금세 단서로 가득 찼어요. 고구려 지도가 만주 땅을 포함. 한국 드라마 속 의상과 유사성. 중국어 한국어의 혼합은구. 책 읽다가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어요. 미셸, 이 문장 좀 들어봐. 제가 읽었어요. 조상님의 이름으로 봄 축제를 기린다. 할아버지가 얘기한 축제랑 똑같아. 미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오후 하버드에서 근무하시는 중국인 교수이신 왕 교수님이 책더미에 파묻힌 저를 보셨어요. 지호 탐정 같구나. 무엇을 하고 있니? 웃으며 물으셨어요. 저는 노트를 보여드렸고 교수님은 옛 고구려의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셨어요. 정말 흥미롭구나 하지만 교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이 굳은 얼굴을 하신 채로 재빨리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조상님들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듯 상상했어요. 이제 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이 되자 논문 개요가 완성됐어요. 1. 만주 지역과 조선 왕실의 의상 비교. 2. 고구려와 만주 영토 겹침. 3. 조선족 언어와 한국어 어휘의 공통점. 가슴속이 뜨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논문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을 찾아 현재와 있는 작업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나는 그전까지 중국인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나의 정체성은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나의 조상들은 만주 숲에도 살고 한국 궁궐에도 살았다. 그 피와 말과 전통을 이제는 내가 이어간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거다. 일기장을 덮으며 설렘과 결심이 가득했어요. 드라마, 책, 전시에서 찾은 단서들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제 과거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어 세상에 제 발견을 나눌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저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하늘이 제 불안을 그대로 비추더라고요. 저는 하버드 한국학센터의 좁은 세미나실에 있었어요. 단상 위에 제 논문 숨겨진 인연 만주족 조선 왕실 연결고리가 펼쳐져 있었죠. 발표 준비는 다 했다고 느꼈어요. 학생들, 한국인 교수 몇 분, 그리고 중국 영사관에서 온 두 남자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어두운 양복과 정장에 꽂혀있는 중국 국기 배지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발표를 시작해야만 했어요. 이 문서들은 조선족과 조선왕이 스스로를 형제국이라 부른 기록이에요. 우리가 공통조상 고조선을 함께 기렸다는 증거죠. 슬라이드를 넘기자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18세기 편지 사진이 나왔어요. 화면에 공통조상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처음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차가워지더니 결국 검정 양복을 입은 중국 영사관 직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건 위험한 선전이야.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려 하는 거지. 당장 그만두시오. 그가 저를 가리켰어요. 지금 당장 멈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천천히 답했어요. 저는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전체 역사를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게 지금 왜 중요한가요? 당신은 중국인 아닌가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과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법이 보입니다. 역사의 일부를 무시하면 실제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뒤편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배신자야. 몇몇 학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말을 얼른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속삭임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챙겼어요. 그날 저녁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중국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중국 공산당들이 오늘 우리 집에 왔어. 너에 대해 많은 걸 묻고 갔어. 앞으로 조심하라며 경고했어. 지호야, 나는 너무 무섭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메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목도 없고 내용도 없었어요. 사진 한 장만 달랑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밤중에 찍은 저희 고향집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도 철렁거렸어요. 여자인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바로 지도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부모님이 위협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하버드 캠퍼스 보안팀과 미국 국무부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 만에 제 기숙사 앞에 경호원이 배치됐어요.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중국에 있는 아버지 회사에 갑작스런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시며 아버지는 침울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압박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학교에 소문이 돌았어요. 한편에서 지지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한국 교수 한 분이 내 용기는 동아시아 연구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제 사안을 지켜본다고 했고 한국의 학생들은 SNS에 지호가 함께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제 실명과 사진을 올리며 학문의 자유를 외쳤어요. 작은 희망 불꽃이 돋았어요. 하지만 위협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밤 기숙사 문 밑으로 타이핑된 편지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분리주의 활동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차가운 종이를 손에 쥐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문을 잠그고 보안팀에 다시 연락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고 혼자 다니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 작은 시위에 합류했어요. 학생 20명이 손글씨 팻말을 들었어요. 역사는 모두의 것, 지호의 목소리를 지켜라. 저는 눈물이 울컥했어요. 결국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저는 확성기를 들어 외쳤어요. 저는 중국을 분리하기 위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려고 연구하고 있어요.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주세요. 응원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두려움이 결의로 바뀌었어요. 그날 오후 비밀리에 FBI 요원 2명을 만났어요. 아무런 장식 하나도 없는 사무실에서 사진, 위협 내용, 부모님 거처 등 자세한 질문을 받았어요. 솔직히 답했어요. 수사와 보호 계획을 약속받았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빗줄기 흐르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문화대혁명 때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가족 족보를 숨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상을 지키려 목숨을 걸었죠. 이제 저는 진실을 전하려 제 목숨을 건 셈이었어요.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국제학술지에 보낼 글을 썼어요. 조선족 마이너스 한국 연결고리, 세미나, 위협, 전 세계의 지지 등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제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담았어요. 단어마다 힘이 실렸어요.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셸이 차를 가져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내 곁에 있어줄게. 고마운 미소가 나왔어요. 폭풍 속 따뜻한 빛 같았어요. 원고를 보내기 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실에는 대가가 있지만 동료도 있다는 것. 제 여정은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학생들이 읽고 이야기하고 공유했어요. 작은 세미나 하나가 역사의식과 자유 이야기를 촉발한 불꽃이 됐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무슨 일이 와도 저는 옳은 길을 택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까지 되찾도록 돕고 있었어요. 오래된 문서를 지키는 일이 전 세계적 움직임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하버드 사무실에 앉아 시차마다 쏟아지는 이메일을 보고 있어요. 제 프로젝트 디지털 조선족 아카이브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는 가족 족보를 숨기던 무능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자원봉사자 팀을 이끌며 문서를 스캔하고 옛 문서들을 번역하고 오래된 역사의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 작은 그룹이 수백 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도쿄에서 온 이메일을 열었어요. 교토대 교수가 기증한 만주 의식 문헌 스캔본이었어요. 웃으며 저장을 눌렀어요. 다음은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만주 십자수가 놓인 조선시대 예복 고해상도 사진이었어요. 디지털 목록으로 바로 옮겼어요. 모든 자료가 보물 상자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그 예복을 입던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크 한복을 입은 한국 귀족 부인이 두문화의 시를 엮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제 화면 위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아침엔 햇살 가득한 회의실에서 핵심 팀원들과 만났어요. 탁자 위에 노트북, 커피잔, 낡은 사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룹의 멤버인 미아가 만주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이주 경로를 표시한 인터랙티브 지도를 보여줬어요. 컬러선이 동아시아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미아가 평양 근처를 가리켰어요. 고구려 정착 패턴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모두 고개를 들이밀며 신났어요. 다음으로 언어 전문가인 제나가 새로 번역한 시를 소개했어요. 중국어 문자 옆에 한글이 나란히 쓰여 있었어요. 시인은 봄 축제를 두 마음이 하나로 뛰는 시간이라고 찬양했어요. 다음 달 공개 웹사이트 오픈을 계획했어요. 중국, 한국, 전 세계 학생들이 디지털 전시를 클릭하며 제가 본 가족 사진과 편지를 보고 제가 느낀 연결감을 느낄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성공에는 도전이 따라왔어요. 웹사이트 공개 3일을 앞두고 갑자기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파일을 삭제하려 했어요. 새벽 3시에 알림이 울려 잠에서 깼어요. 알 수 없는 IP 접근 경고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미아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미아가 데이터를 안전 백업으로 재연결했어요. 새벽이 밝을 때쯤 공격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복구했어요. 우리의 작업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불편하다는 뜻이었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오후 밴쿠버 모스크바 타이베이의 젊은 조선족 후손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작은 얼굴들이 화면에 박수로 떠 있었어요. 고가빛, 은빛 비녀, 발행 결혼증명서를 흔들며 인사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문화를 되살리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어요. 마치 온라인 모닥불 곁에 모인 먼 친척 같았어요. 다음 주에 첫 글로벌 온라인 콘퍼런스를 열어요. 제가 기조 연설을 맡았어요. 제목은 잊힌 실타래 만주 마이너스 조선 유산을 엮다예요. 거울 앞에서 오프닝 멘트를 연습했어요. 저처럼 조선족의 후예들이 자기 뿌리를 탐험하도록 영감을 주고 싶어요. 말레이시아나 유럽이던 어느 조선족의 후예들이 제 강연을 틀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속삭이는 걸 상상했어요. 창밖 하버드 교정엔 봄꽃이 환히 빛나고 있어요. 첫 연설 때 비침 같은 햇살이 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어요. 노트북을 덮고 밖으로 나갔어요. 벚꽃잎이 분홍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하나 집어들어 인맥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었어요. 연약하면서도 생생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족보를 낡은 상자에 숨기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우리 이야기를 지키려 위험을 감수했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은밀히가 아니라 빛 속에 들고 가요. 꽃잎마다, 스캔된 편지마다,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마다 할아버지 존재를 느껴요. 교정을 가로질러 하버드대 도서관으로 걸어갔어요. 안쪽 조용한 구석에 앉아 새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단계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순회 전시, 학교 수업 자료, 어린이용 그래픽 노블까지.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숨겨진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바꾸는 게 제 사명이니까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 여정은 단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조선족이고 저희 조상은 한국과 이어져 있어요.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어요. 이제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예요. 대륙을 넘나드는 재발견의 물결 속에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은 방 속 속삭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주는 합창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한 조선족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깊은 유대가 더욱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